안녕하세요. 저 김태일 박사입니다. 요새 이 삼복의 무더위에 이제 모두들 건강히 잘 계시죠? 오늘 이 월드 트리니트 대학교 세계연합 방송에서 오늘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앞으로 짧은 시간에 저는 강의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묻는다면은 어떻게 돼? 이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행복한가?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에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여유적인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이제 휴일이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니까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후회스러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애석한 일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첫째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하려면 첫째 건강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경제력가 있겠어요. 그리고 셋째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으로 해서 직업이라는데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건강에 대해서 첫째 왜 그러냐면은 제일 지금 우리가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건강이 뭡니까? 뭐 암치매 이래 얘기할 겁니다. 암치매도 그렇지만 암치매는 보통 20년, 30년 전부터 우리가 서서히 우리 몸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금세 발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암치매보다도 더 겁나는 나이들만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치매는 그러면 왜 나이 들어서 발병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원기가 왕성하고 여러 가지 면역성도 많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면역성이 이겨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기력이 떨어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발병이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후차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보다가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 더 걱정되는 병이 많이 있어요.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무릎 관절과 치아 건강입니다. 첫째, 왜 그러냐면 이 치아 건강이 좋지를 않으면 일단 맛있는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이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우리가 골절이라든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게 다리가 아프다 보면 어디 갈 실을 못해요. 지금 집에 누워있게 됩니다. 지금 누워있게 되면 욕창이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들 뭘 했냐면 이 화장실 같은 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 온 날도 조심하고 눈 온 날도 조심하고 요새 유명한 송모 가수님께서도 이 화장실에서 슬리퍼에 이 비누가 있으니까 미끄러져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주위에 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비가 오면 미끄러져가지고 발목이 다치든지 무릎이 다쳐가지고 나이가 드니까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치매는 고정적이지만 우리가 제일 거상이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돼. 그래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영양가를 섭취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는데 관절, 이 걸음걸이에 이거 두 가지가 안 하면 집에서 누워 있다 보면은 난조하다 보면은 그러면 요양병원에 가서 돌아가시게 돼. 이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60, 70 이래 되신 분들은 또 이제 뇌경색이라든지 신경건세, 심장질환 그리고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 보자지만 제일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자빠지거나 넘어져서 걸음 못 걷는 관절, 치아 여기에라도 건강에 좀 신경을 쓰면은 큰 생활하는데 우선 내가 먹고 싶은 데가 내가 걸음으로 걸어서 내가 어디든지 가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암 치매보다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건강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경제력이죠. 우리가 젊어서는 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뭐 아랫돌배가 웃돌 공부고 웃돌배가 아랫돌 정신없이 삽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사실 이 경제력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제력이 뭐 누구가 뭐 이렇더라 뭐 안 되고 싶어 안 되느냐 이런 걸 미리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계산을 해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래 보면은 이 자식들한테 너무 경제력에 많이 거석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그러나 이 자식들한테 너무 의지하고 너무 재산을 초기에 물려줘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아시는 분은 이분이 이제 그 남편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이 조금 있고 연세가 한 75살 이래 되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네들이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엄마 상속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평소 때는 뭐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 아들들한테 해서 상속을 해 줬답니다. 상속을 해주고 이래 보니까 이제 이분이 이 뭐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뭐 어디 간다든지 하면은 아들이 이제 재산권이 없고 며느리한테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럼 며느리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일이 며느리가 간섭을 다 한대요. 아이고 뭐 어머니 어디 뭐 그렇게 뭐 부주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저께 거서하시는데 벌써 돈을 다 썼습니까? 막 이러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식들한테 재산, 유산 물려주고 돈 타 쓰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자식들이 다 그런 거야 알겠지만 여러분들 혼사 시켜가지고 며느리 잘못 들으면은 시집살이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 경제 관리는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요새는 정부에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이걸 정부에다가 위탁을 하면은 한 달에 내가 얼마 생활비를 받고 내 죽고 나면은 어느 자식한테 주라 그러면은 그것을 다 줍니다. 만약에 20년짜리하고 30년을 살았다 해도 정부에서 더 청구를 안 해요. 이런 제도가 있고, 제가 이제 주위에서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감을 때까지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주고 난주 자식들한테 눈치 봐가면서 돈 타 쓰는 것 많지 바보 생활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노인 심리 상담사 공인 1급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나이가 77이에요. 저도 이때까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인생을 헛살았어요. 저도요. 저도 왜 그러냐면은 저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S대학을 졸업하고 토목 특허 기술사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제가 이제 좀 뭐 잘 나갔다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인 박사가 2개고 명예 박사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왔는데 어떨 때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 참 쓸쓸하고 외로워요. 이때까지 내가 뭘 하고 살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와가지고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의를 드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 앞선 자기가 해야 돼요. 누구 의지할 필요 없어요. 예? 이제 자식도 품 안에 있는 자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서는요, 이 경제대 자식들이 공부만 시키면은 자식들이 본가 나가면은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재산, 자기 자산은 자기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미국도 보면은 애들이 입학할 적에 대학교 등록금은 본인들이 받아가지고 졸업해서 갚는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그렇습니까? 이 자녀들이 뭐냐 하면은 결혼식이 가지고 이래 집 전세금좀 얻어서 보냅니다. 얻어서 보내고 이 사람이 자랑 되든지 뭐든지 하면 부모님한테 노싹 손을 벌려요. 손을.
그리고 한 번 도와주고 두 번 도와주다 보면은 안 되면은 안주 부모 자식 간에 원수붙이 지내는 사람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제력이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외로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 다 좋은데요. 만약에 경제력보다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은 할 일이 없어요. 아침말에 자면 직장도 안 다니고요. 요새 우리가 정년퇴임이 뭐 60 몇 살이잖아요. 70살이나 80살 되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낮에 어디에 나갑니까? 경로당 가봐도 여러분들 주머니 돈 없으면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면 아침말에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갈 데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내가 외롭고 이럴 때 제일 가까운 친구가 최하라도 3명 내지 5명을 있는 사람은 경제력이 뜨겁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충분치 않더라도 정말로 외로울 적에 친구야 우리 밥 한번 하자. 그리고 이럴 때 친구가 응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3사람 내지 5사람만 새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 부부 생활 몇십 년씩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부부 간에도 소원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남자 친구도 있지만 이성 친구도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을 잘 사귀고 이러면 치매도 안 걸려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여자고 남자고 외로움은 병 생깁니다. 외로우면. 그래서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돈거래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급할 때 야 1, 20만 원, 30만 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안 받을 요랑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까운 친구일수도 돈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 제가 딴 데 강의하면 이래요. 안 그러면 모르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 그럽니까? 진짜 이게 항시 돈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가까운 사람하고는 돈 거래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럼 돈 거래를 할 적에는 그냥 줘버려요. 삐인처럼 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이 돈 때문에 항시 멀어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보면은 돈 주고 사람 잃고 친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롭지 않으려면은 친구가 최하라도 3, 4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 인색하면 안 돼요. 내가 먼저 밥을 사야 됩니다. 밥을. 그리고 상대방도 한 2번 사고 하면 서로가 이렇게 바꿔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친구가 자꾸 친구한테 부담을 주면 멀어집니다. 인간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베풀면은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대충 이제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첫째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외롭지 않으려면은 좋은 친구가 3 내지 5명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